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가 해내는구나 싶은 생각들 많이 드셨을 것 같네요. 네, 외국인들의 손잡고 반도체가 귀환하면서 2,800을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11개월 만인데요. 김정수 운용이 어떻게 오늘 장 보셨는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하루 단위로 지금 거래소 100자리 단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굉장히 스피디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반도체가 참전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오늘 시장의 포인트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주식 시장은, 트럼프 2.0으로 대변되는 이제 조선주나, 그 다음에 방산주나, 원전주, 그리고 이제 전력주 쪽에 대한 자금 쏠림이 특히나 많이 심했었잖아요. 우리 지수를, 넘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630선? 이 정도까지 좀 보면, 그죠? 이 정도 선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가고 싶어도 반도체나 바이오 둘 중에 하나의 녀석이 자금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참전을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흘러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분산되기보다는 특정 섹터 쪽으로 자금이 좀 쏠렸기 때문에 지수하고 종목 수익률 차이는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체감이 좋으려면은 중심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믿고 투자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당신은 좋은 환경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이 물리셨나요? 괜찮아요. 저희 대한민국은 골고루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이 믿음을 신뢰로서 잘 지켜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정치적인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산업 성장도 골고루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똘똘하고 성실하거든요. 대한민국에 투자해 주세요. 이게 이제 먹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 이제 11월 초 계엄 사태 이후에는 이런 게 이제 먹히지가 않았던 시장에서 계속 흘러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대한민국 아직도 해외 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싼데, 너무너무 싼데, 너무너무 저렴한데, 저희 대한민국 좀 정치적으로 좀 사주세요 했을 때마다 이제 찬밥 신세가 돼서 대한민국 시장을 버리고 해외 시장을 다 대부분 넘어가는 흐름들이 거의 유행처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었을 때 못 믿겠는 거예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환율로서 알 수가 있죠. 이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었던 게 2022년도 2월 말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부터 1180원대에서 이제 위로 이제 끊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500원까지 갔었던 이런 흐름들이 몇 년 동안 이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끊어진 거죠. 트럼프 관세 이후로. 그죠? 이제는 반대로 미국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믿는데, 미국의 시스템을 믿는데, 이 정치 형태를 보아하니 아주 이제 매력적인 게 사라진 거죠.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돈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은 저희, 저평가된 기업들 많고, 똘똘한 기업들 많아요. 투자해주세요. 싫어. 너희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된 게 없잖아. 이것 때문에 계속 디스카운트가 됐으니까, 콩으로 매주를 매주로 이제 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투자가들은 안 믿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환율의 균열 상태를 좀 가져오고 나서부터 이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반도체냐 바이오냐, 그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먼저 금융주가 요거를 이제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왔던 거죠. 금융주가. 그래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나 키움증권, 삼성생명,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금융지주사들
그래서 금융주들, 증권주들,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들. 그래서 이런 지주사들한테 시장에서 먼저 이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수출주 보기 전에 상법 개정안이 먼저 될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말로 떼었던 이런 액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조치가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베팅되는 돈들이 먼저 눈치 빠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 무거운 삼성물산이나 그죠?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한국금융지주라든지 그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게 단발성 시세라고 이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 이제 한 2개월 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작년도 우리가 이제 11월 초에 우리가 이제 조선주 보면 HD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작년도 11월 달 한번 보세요. 작년도 11월 달 이렇게 시세가 출발됐던 시점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출발이라는 얘기죠. 지나고 보면 저 자리가 그 당시에는 되게 비싼 것 같지만 한번 돈을 끌고 오고 나서 산업을 한번 뒤흔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되는 거거든. 이 사이클이 그 당시에는 고점이었지만 이 생각을 빨리 깨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금융주 쪽에 먼저 자금의 베팅이 금융지주사랑 같이 나온 거다. 뭐 두산이라든지 하나 잘 갔던 이런 주식들. 똑같은 LS그룹에서도 LS가 더 강해요. 지주사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투자가들이 이제 주기 시작을 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는 2%가 부족하죠.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은 내수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상법 개정안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계속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주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지주사.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DNA는 수출인데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해서 내수에서 이익을 취한다? 그럼 내수주를 구성하는 이 이익의 사이즈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수출주 가운데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이 넷 중에 하나일 텐데 화장품은 좀 중국 소비로 우리가 분류를 하더라도 요 네 개일 텐데 이 네 개에서 그러면 참전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DNA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수출이라는 거를 우리가 제외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바이오하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성장 산업으로 갈 수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재를 해결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해소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동차도 정윤선 부장님이 정말 잘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환경 자체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그럼 결국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우위를 가질 것이냐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을 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이 세 종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세 종목이 나침판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여기 하다가 이번에 안 되겠다 그냥 삼바가 다시 인적 분할 뭐 유이시 나와가 좀 뛸 줄 알았는데 안 되게 움직이질 않네 반도체. 바이오 안 움직이네. 릴리 관련돼서 오히려 이제 비만 치료전 이래야 돼. 강하게 차익 매물들이 나와버리고 안 되겠다 우리가 떼우자 해서 이제 이번에 반도체가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여할 때 제가 하이닉스의 단독 플레이면 제한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지금 1조 3천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넘어가는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직전고점. 요게 거의 지금 1년 넘게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요 HBM 때문에. 그죠? HBM 때문에 그냥 퀀텀이 돼버리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YC캠이라든지 켄트로닉스라든지 필옵틱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리고 제가 HBM 관련된 주식 민노공업 정보점 줄였잖아요. 테크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살벌하게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엔비디아 HBM 공급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이 연속성을 가지고서 하이닉스 이미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한 거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걸 뚫어버리게 되면은
소부장 쪽 관련된 이 AI 쪽에서 상당 수익률이 저는 좀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쪽 좀 여러분들 공략 우선순위를 좀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순환이라는 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 초에 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맨 처음에 이제 방산주, 그 다음에 우주항공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전력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 이렇게 수단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건설기계 정도도 있었고, 이제 근데 방산주하고 이제 우주항공, 그 다음에 조선주가 제일 셌잖아요. 이쪽이 계속 돌고 돌았잖아요. 자금력이 제한됐을 때. 요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요게 이런 식으로 돌 것 같아요, 저는. 금융지주사. 그러니까 방산주하고 우주항공 같은 역할을 금융하고 지주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주는 반도체하고 이제 계속 엮이니까, 요게 이제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는 이제 키높이가 좀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한 화장품. 그 다음에 원전주나 이런 게 바이오. 이런 식으로 좀 자금 순환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는 방산주 갈 때 전력주가 안 가면 전력주가 그 다음 따라오고, 그 다음에 전력주나 방산주가 좀 쉬면 조선주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조선주나 방산주가 갈 때 원전주 좀 소외받았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뒤늦게 무섭게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2.0에서 자금이 돌고 돌았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도 11월 달 초부터 이제 5월 말 6월 초까지 이어졌다면, 이제 요런 자금의 순환 구조가 이제는 금융주 지주사 한번 갔다가 얘네들이 좀 쉬면은 반도체 갔다가, 반도체가 좀 쉬면은 화장품 갔다가, 화장품이 쉬면은 바이오 갔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오는 이제 비만 치료제나 이런 건 아니고, 그쪽을 저는 추천하지는 않았으니, 저는 위탁 생산하고 RNA 치료제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지주사도 좀, 우리가 추경매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번 구간은 좀 큰 사이클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가격 조정에 눌리면은 이쪽 하고, 얘도 좀 쉬면 오늘 반도체 쳤잖아요. 그럼 반도체 가다가 좀 쉬면 그 다음에 화장품 하시면 되고, 화장품 갔다가 바이오하고, 작년도에 방산주, 전력주, 조선주, 원전주가 계속 이렇게 돌렸듯이, 이번 구간은 이재명 정부 때는 금융주 한 번 했다가, 반도체 한 번 했다가, 화장품 한 번 했다가, 바이오 했다가, 이렇게 계속 자금을 돌려라. 이렇게 좀 순환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들 저희 잘 체크하면서 또 다음 주에도 수익 계속해서 저 욕심 내볼게요. 네, 잘 쉬고 오십시오. 온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성원 투자하세요. 네.